국제당뇨병연맹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35년에는 5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21세기 들어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도 당뇨 환자가 332만 명으로 세계 20위권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30대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1명, 65세 이상 성인의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앓고 있다는 당뇨병.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질병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가령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집안에 혈당 측정기가 있어서 쭉 둘러앉아서 혈당을 측정해보면 자신도 몰랐던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만큼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약 60% 정도가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의학 상식들도 당뇨병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 시간 2회에 걸쳐서 당뇨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양 의학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당뇨를 거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맞는 접근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서양의학에서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뇨병에 관한 서양의학은 원인부터 치료까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해서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당뇨병이 치료되지 못하면 무조건 환자가 잘못 생활해서 악화된 것이라고 환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매일 당뇨약을 열심히 먹고 꾸준히 노력을 해도 오히려 당뇨 합병증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검사나 치료를 받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당뇨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고 당 수치만 조절해 주는 것을 치료라고 하다 보니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증을 걱정한다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고 환자의 생활 방법을 바꾸는 노력만을 강요하고 있고 환자에게 불안감만 안겨주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당뇨 치료의 현실입니다. 네, 온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당뇨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서양의학의 당뇨 치료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한약으로 꽤 오랫동안 치료해본 결과 한의학이 이미 2000년 전부터 당뇨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병은 10중에 9이 담음병이라고 했습니다. 담음은 물과 음식이 몸 안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버린 노폐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가래같이 끈적거리고 정상적이지 않는 체액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성들의 냉이나 가래, 끈적거리는 침 같은 모든 비정상적인 체액을 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담음을 독 또는 병독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독이라는 말은 물과 음식의 노폐물인 담음과 나쁜 피인 어혈을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 병독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것입니다. 몸속의 노폐물인 병독은 양방병원의 어떠한 진단 장비로도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하거나 갑자기 큰 병으로 진단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환자의 증상은 심각한데
원인을 못 찾는 병이 바로 한의학에서는 담음병입니다. 제가 한의학적인 진단법을 통해 환자의 몸속에 병독을 느끼는 것과 환자 스스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양방병원의 진단장비가 찾아낼 수 있다면 한약이 수술과 같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도 이 병독 때문에 생깁니다. 병독이 몸속에 많아져서 구석구석 쌓이게 되면 기와 혈의 순환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의 구석구석에는 영양 결핍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손끝 발끝에 당분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혈액 내에 당분을 많이 넣어서 구석구석에 조금이라도 당분을 더 공급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으로 우리 몸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석구석에 당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돼서 혈액 내의 혈당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 수치만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면 안 되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인 몸속의 병독을 없애서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서 몸도 건강해지고 혈당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이 진정한 치료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혈당 강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최근 들어서 기운이 없다고 보약을 지러 오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당뇨 약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보약을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없거나 보약을 드셨더니 혈당이 상승했다고 한의사에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약을 복용하면 기운은 나고 기분은 좋은데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기운이 나려면 당분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혈당 수치 상승은 해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혈당 수치에 민감해져서 몸이 마치 나빠진 것처럼 한의사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이 약간씩 상승하게 됩니다. 공복 시에 혈당이 200 정도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혈액순환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몸의 구석구석에는 당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운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양방병원에 가서 기운이 없다고 하면 포도당 주사를 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밥 힘으로 산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당분을 가장 쉽고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밥이나 설탕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병독이 많아지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당분이 부족해져도 허기가 지고 몸이 떨리고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오래된 자동차가 기름은 많이 소비하지만 잘 달리지 못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진단할 때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을 똑같은 혈당 수치를 적용해서 진단합니다. 이는 노후된 차와 새 차가 연비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무조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맞추는 치료는 오히려 저혈당 쇼크나 각종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당뇨병으로 기운이 없는 경우에 혈액순환 장애를 만드는 병독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밥이 보약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한의사가 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제발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기력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의 혈당은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곳에서 측정하면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만큼 혈액순환 능력과 혈당 수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혈당 강화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저혈당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내거나 어지러워지거나 기운이 없는 것도 당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하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저혈당 쇼크와 같은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혈당이 높아서 생긴다고 병원에서는 말하지만 혈당을 떨어뜨려도 합병증은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을 병독이라고 했고, 그 병독을 없애면 기운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현상으로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비교해보면 양방 의사들은 혈당이 높아져서 피가 끈적거리고 탁해져서 발이 썩는다고 하지만 한방에서는 혈당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병독이 많아서 피가 탁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 몸의 구석구석에는 당분이 부족해지고 기운이 없어져서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몸이 스스로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혈당 상승을 치료 목적으로 삼고 혈당 수치만을 조절하는 치료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독을 없애지 않고 혈당 수치만을 정상으로 만드는 양방병원의 치료는 혈액순환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중지하면 바로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액에는 당분이 많지만 병독이 막혀있는 부위에는 당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고 각종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고 발이 썩는 등의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도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한약을 투여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그동안 병독 때문에 순환이 안 되던 조직에 당분이 잘 가기 때문에 혈액 내에 당분을 많이 올릴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몸이 그런 상황에 안심하게 되면 혈당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분은 힘을 만드는 에너지원인데 혈당 때문에 눈병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긴다는 서양의학의 이론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학은 혈당이 상승하는 것만 낮추기 위해서 밥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하고 각종 생활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분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혈당까지 떨어뜨리고 거기에다가 억지로 운동까지 시키니 기운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고 갑자기 저당분 쇼크 같은 합병증으로 심각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병독을 없애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당뇨의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병독을 배출시키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병독을 배출시키는 한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당뇨병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약 처방을 만든 명의 편작은 나는 맥에 의존하지 않고 병독의 위치에 따라 처방을 할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처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진료했던 경우인데요. 혈당이 400 정도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혈당이 700, 800까지 더 높이 상승해버리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거의 탈진 상태로 저를 찾아오시던 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랫배의 수독, 즉 찬 기운을 풀어내는 한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한약을 복용하면서 환자는 기력도 회복되고 혈당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혈당을 낮추기보다는 병독을 배출시키는 한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마다 그 병독의 위치를 찾아서
그 병독을 해결하는 한약을 투여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기혈순환이 정상이 되면서 혈당이 높았던 것은 자동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뇨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아주 중요한 질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당뇨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금기 사항이 많은 병원일수록 치료를 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기 사항을 지켰더니 병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안 지켰더니 다시 생겼다는 것은 전혀 치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잘하면 그런 요구가 적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 음식을 얘기하고 생활관리법을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치료일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각종 난치성 만성질환을 완치시키지 못하는 의사나 전문가들이 각종 책이나 방송에서 환자들에게 생활관리법과 음식을 관리하는 법을 많이 설명하고 마치 그것이 치료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사실은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먹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요법을 권하는 분들도 많지만 단식요법 역시 치료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단식할 때는 병이 물러간 듯 보이지만 다시 먹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바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요법이 성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운동을 하면 할 때는 좋아지지만 계속 운동량을 늘려가야만 효과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기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먹으면 바로 악화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생활관리법은 올바른 치료법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밤낮을 바꿔서 일하시는 분들, 도박이나 과로, 지나친 음주 및 흡연, 성격장애, 스트레스 상황 등은 병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많이 권합니다. 무엇이든 해서 편안해지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신선초, 초콩, 현미씨 눈, 유기농 석류, 솔잎, 표고버섯, 검은깨, 뽕잎, 오디, 산약, 천마 등 각종 식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뱃속이 편안해지고 대소변이 편해지는 음식을 찾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약재로 된 건강식품은 장기 복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인삼을 복용하고 몸이 더워지면서 식욕이 항진되고 기운이 나는 것은 부작용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하수오가 갱년기에 좋다는 말은 우리 한의사들은 처음 듣는 얘기고 하수오가 진품이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식사 예절을 잘 가르쳐서 적절한 식사법을 생활하는 것이 좋고, 욕심을 줄이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서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혈당 강화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몸속의 병독을 찾아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